다음에는 그 세종병원의 배은정 선생님하고 연세대학의 이용희 선생님께서 pulmonary atresia, intact ventricular septum 그리고 앱스타인스 아노말리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병원 소아과에서 일하고 있는 배은정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많이 모여주셨는데요. 좀 지루하시겠지만 간단히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pulmonary atresia with intact ventricular septum이랑 앱스타인 아노말리를 같이 모아서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상당히 다른 병이지만 right ventricle에서 생기는 병변이라는 것과 상당히 드물고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이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pulmonary atresia intact ventricular septum하고 앱스타인을 슬라이드를 먼저 보시고 한꺼번에 그리고 나서 스페시멘도 그냥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pulmonary atresia with intact ventricular septum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에 레지던트 초창기에 이제 책을 보다가 이제 책에 쓰여 있는 걸 봤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은 pulmonary atresia with VSD 이런 또 챕터의 제목이 따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다른 병은 뭐 VSD가 있든 뭐 이런 게 너무나 흔히 동반이 되기 때문에 VSD는 associated anomaly로 따로 챕터를 쓰지도 않고 또 구멍이 없다는 걸 굳이 강조해서 뭐 예를 들어 TGA with intact septum 이렇게 되거나 뭐 DORB with intact septum 이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굳이 pulmonary atresia with intact ventricular septum이라고 썼던 게 참 이상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고 그렇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pulmonary atresia with VSD인 경우에는 tetralogy fallow랑 거의 뭐 비슷한 병이죠. 거기서 더 심해져서 pulmonary outflow 트랙이 완전히 막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ulmonary atresia with intact septum인 경우에는 pulmonary 밸브가 이제 막히면서 right ventricle로 들어오는 인플로가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fetal life에서부터 이 tricuspid valve, right ventricular myocardium 이거 자체가 이제 심하게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severe 그 그레이드 디그리는 뭐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right ventricular hyperplasia 정도가 뭐 아주 심하게는 그 너무너무 조그마거나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마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 TR이 심하게 동반된 경우는 상당히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variability를 가지고 디지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ik 베인에서 들어온 블러드가 PF를 통해서 주로는 라이트 에이트리움에서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빠져버리고 조그만 블러드 플로우가 이제 T밸브로 들어와서 pulmonary artery가 막혔기 때문에 다시 TR로 트라이커스피드 리그리테이션으로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 마이오카디움 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사이누소이드al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벤트리클이 대개는 하이퍼플라지가 심하기 때문에 이 라이트 벤트리클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많이 달라지고 그렇겠습니다. 펄머너리 블러드 플로우는 주로 퍼시스턴트 덕터스에 의해서 에어타에서부터 오는 플로우에서 유지가 되고 대개는 컨프런트한 LP, RP, NP 형태를 갖추는 펄머너리 아트를 갖고 대개는 발바 아트레지아가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보실 스페이스맨 슬라이드인데요. NP를 이렇게 찢고 보았더니 아주 이렇게 럼피한 밸브가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트레틱한 펄머너리 밸브로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밸브만 이제 아트레지아가 있는 그런 간단한 병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 벤트리클의 하이퍼플라지아 그리고 라이트 벤트리클 투 코로나리 아트리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T 밸브의 하이퍼플라지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긴 동반된 문제로서 중요한 질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스페이스맨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 라이트 에이트리움 어펜디지가 있고요. 여기가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애뉴루스가 여기 보이고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septal 리플렛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반짝반짝하는 거 여기까지가 아마 엔도카디움으로 쌓여 있는 라이트 벤트리클 캐비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severely hypertrophy된 굉장히 이제 두꺼워진 라이트 벤트리클 그러니까 캐비티 자체의 인터널 캐비티 볼륨 자체가 굉장히 작아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이트 벤트리클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이 하이퍼플라지의 정도를 나눠보고자 해서 이걸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인넷 파트, 트라베큘라 파트, 아웃넷 파트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어떤 경우는 이게 세 개가 다 구분이 돼서 트라이파타이트로 나눠져 있다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대개는 볼륨도 괜찮고 T-밸브 애뉴스도 좀 크고 펑션도 괜찮고 이런 모양이고요. 어떤 경우는 이 아웃넷 쪽이 완전히 머슬로 다 오블리트레이션 돼서 캐비티가 전혀 연결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트라베큘라 파트도 또 거의 다 막혀가지고 기능을 전혀 못하거나 그래서 하나의 파트 모노파타이트 또는 바이파타이트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픽 픽처죠. 여기 이제 포친부 뷰가 되겠습니다. 에이티리움 랩트 벤트리클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이즈고 마이트럴 밸브가 보이고 있고요. 근데 반해서 라이트 에이티리움이 약간 커져 있고 트라이카스프트 밸브가 사실은 요 칼라 도플러 이그제미네이션이 되기 전에는 이게 정말 아트레틱, 멤브레이너스 아트레지인지 아니면 뭐 TS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비해서 모션이 좀 나빠 보이고 라이트 벤트리클의 인프로 쪽에 캐비티 요거밖에 지금 보이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아까 보신 것처럼 머슬로 빡빡한 머슬로 지금 차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서브코스탈 이그제미네이션입니다. 아까 스페시멘을 본 것과 비슷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라이트 에이트리움 여기가 이제 트라이카스피드 밸브 애뉴러스, 라이트 벤트리클 요거는 거의 여기가 캐비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트라이파타이트 된 그런 라이트 벤트리클을 가지고 여기 펄머나리 밸브가 박혀 있어요. 여기 에올타가 좀 블루 컬러로 보이고 있죠. 세스톨 때인데 라이트 벤트리클 아웃프로의 모양이 하나도 안 보이고 여기 컬러가 아주 휘황찬란한 게 이제 PDA를 통해서 들어온 터블런트 플로가 여기 메인 펄머나리 아트를 차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아까 라이트 벤트리클로 들어온 블러드가 갈 데가 없어서 마이오카디움을 스며들어서 사이너소이드 커뮤니케이션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심한 경우에는 에피카디알 코로나리 아트리랑 커넥션이 됩니다. 이 환자가 굉장히 그게 심했던 환자죠. 여기가 카테타가 있고 이 엔지오그래피인데요. 라이트 벤트리클라 엔지오그래피에서 카테타 팁이 뭐 이미 라이트 벤트리클 캐비티를 밖에 나와서 여기 있어요. 여기 발론 볼만 카테타인데 라이트 벤트리클에서부터 아주 큰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abnormal fistulous 트랙을 가지고 코로나리 아트리에 연결되고 그 피가 결국 거꾸로 에올타까지 채우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left coronary artery가 되겠습니다. 디스탈 left coronary artery는 보이지가 않죠. 거의 아틀레틱한 세그먼트로 되어 있고 디스탈 left ventricle LAD 디스탈 파트는 이 right ventricle에서 오는 abnormal한 베슬들에 의해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또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right ventricle coronary sinusoidal 커넥션이 있을 때는 이거 자체가 마이오카디움 LV left 또는 right에 연결되기도 right coronary artery에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스테노시스 또는 오클루전, 라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만들므로 해서 결국은 코로나리 아트리의 블러드 플로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라테럴 뷰인데요. 여기에 라이트 벤트리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브노멀한 피스트럴 트럭이 레프트 코로나리 아트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어르타가 보이고 있고요. 이 라이트 벤트를 보셔도 알겠지만 이게 이제 사이즈는 꽤 커 보이죠. 꽤 커 보이지만 이 모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말 디스플라스틱한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섹션을 해보면은 캐플라리 네트워크의 에브노멀리티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서브엔도카디알 이스케미아 이런 소견도 있고 그래서 이 라이트 벤트리클 펑션도 굉장히 나쁜 그런 환자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카테타가 이번에 에올타에서 레프트 코로나리 아트리에 셀렉티브 엔지오를 했습니다. 보인 것처럼 에올타에서 나간 블러드가 LAD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거의 대부분 라이트 벤트리클 캐비티를 필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상적으로는 septal perforating 브랜치를 내고 LAD 끝까지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클루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리 블러드가 거의 레프트 벤트리클 마이오카르디움을 서플라이 못하고 여기 다 라이트 벤트리클 캐비티를 또 채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코로나리 스틸이라고 그러죠. 대개는 조그만 커뮤니케이션만 있을 때는 이 스틸이 약간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얘같이 너무나 큰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때는 이것도 마이오카르디얼 이스케미아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서든 데스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환자는 좀 다른 환자인데요. 아까 보셨던 환자랑 마찬가지로 pulmonary atresia with intact septum인 환자였는데 이 환자 라이트 벤트리클은 아까랑 달리 매우 작습니다. 여기 카테터가 1.7mm니까요. 여기 트레카스피 밸브 들어오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 자체가 한 5mm 정도밖에 안 되고 RB도 인넷 여기가 레프트 코로나리 아트리 입구니까 밸브가 있는 위치가 이 정도 되면은 아웃플로 트랙도 거의 오블리트레이션 되어 있고 거의 인넷과 아웃넷이 약간 있을까 말까 그런 정도의 severe hyperplasia가 있었습니다. 이런 라이트 벤트리클은 뭐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죠. 이 환자도 역시 코로나리 아트리랑 사이누소이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pulmonary arterial with intact septum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앱스타인 아노멀리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앱스타인 아노멀리는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의 패솔로지가 생기는 건데 이게 또 심해도 트라이커스피드 리그리테이션이 되면서 펑셔널리 pulmonary valve atresia의 펑셔널 아트레지아를 초래하거나 또는 같이 pulmonary atresia가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노멀 하트에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는 3개 리플렛이 있죠. 여기가 이 선을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애누루스라고 보면 안테리어 리플렛, 포스트 리플렛, 세프탈 리플렛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안테리어 리플렛이 제일 크고요. 근데 앱사인 아노멀리가 되면은 세프탈 리플렛과 포스트 리플렛이 에이펙스, 하트의 에이펙스에 굉장히 가까이 밑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런 기형이 기본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프탈 리플렛과 포스트 리플렛은 거의 펑션이 없고 하이퍼플라스틱 같고 거의 들러붙어 있는 그런 식의 형태를 갖고 그 대신에 안테리얼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요거에 비해서 굉장히 면적이 커지고 그래서 이 밸브가 요 세프탈 앤 포스트 리플렛을 거의 감싸는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뭐 돛 같다고 해서 플레일 라이크하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아노멀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앱사인 아노멀리도 굉장히 심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뭐 죽을 때까지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다가 오토피시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뉴본 때부터 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심한 핫페일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심한 정도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모양도 다양합니다. 이게 이제 카펜티어 타입을 A, B, C, D라고 하게 나누고 있는데 카펜티어 타입 A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라이트 에이트리움, 여기가 라이트 벤트리클, 트라이커스 밸브가 이렇게 까만 선으로 있는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제일 흔하고 마일드한 폼인데 세프탈 리플렛과 포스트 리플렛이 밑으로 붙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붙는 펑셔널하게 힌지 포인트를 여기 갖는다는 거죠. 그 위에는 마이오카디움의 어레이전이 쫙 되면서 기능으로는 여기는 ATR 챔버를 ATR라이즈드 라이트 벤트리클이라고 그러죠. ATR 챔버랑 기능적으로 똑같은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라이트 벤트리클이 여기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여기 있는 마이오카디움의 시닝이 심해지면서 리플렛과 거의 붙어버리는 그런 정도로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타입 B라고 그러고요. 이게 좀 더 심해지면은 안티리 리플렛까지도 아주 테더링 돼서 안티리 라이트 벤트리클라 프리월과 septum에 막 붙는 코달 어태치를 갖는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되고 이게 더 심해지면 요거 자체가 하나의 색을 거의 형성해서 들러붙어 버리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CD가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스테노틱 앱사인 아노말리라고 합니다. 나갈 데가 별로 없이 여기 조금 나가거나 하는 그런 기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나중에 보실 스페시멘 슬라이드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요. 이 엔지오를 했는데
얼른 보면 이게 뭐 큰 라이트 벤트리클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기가 쉽겠지만 여기 라이트 에이트리움 여기도 압력이 라이트 에이트리움과 똑같은 뭐 12에 민 프레셔 8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가 다 atrialized right ventricle 그러니까 고색이 이렇게까지 되고 일부가 좀 나가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severe한 카펜티어 타입 C 내지 D에 해당되는 그런 앱스타인 아노멀리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카테테를 넣었더니 펄머나리 밸브 MP 펄머나리가 나가고 펑셔닝 라이트 벤트리클은 RB로서 기능을 하는 부분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심하게 심한 앱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프로도 별로 없고 TR도 별로 없고 그런 식이어서 이 환자는 라이트 벤트리클을 별로 쓸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환자도 펄머널 아트레 처음에 이니셜 다이어그노시스는 펄머널 아트레지 위드 인텍 septum이다. 이렇게 그냥 하고 캐스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라이트 에이트리움에서 쌌더니 이런 이상하게 생긴 이런 이상한 포치도 갖는 생긴 그런 챔버가 비주얼라이제이션 됐습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타입 D에 해당되는 그 색을 완전히 색을 형성한 아트레틱 앱사인 아노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온 피가 라이트 벤트리클로 전혀 연결이 못 되고 이게 T밸브가 이렇게 그냥 주머니 자체를 만들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고 피는 다 LA로 다 빠져버리는 그런 헤모다이나믹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에코 슬라이드인데요. LA 밸브가 있고요. 이게 라이트 에이트리움. 이게 마이트럴 밸브가 여기 붙지 않습니까? 트라이카스피드 밸브가 약간 에이피컬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정상적으로 있죠. 그래서 여기 정도 애뉴러스가 이상이 되는데 전혀 뭐 거기에는 밸브가 붙는 게 안 보이고 밑바닥에 아주 심하게 에이펙스에 디스플레이스된 리플렛 리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서브코스탈 뷰죠. 여기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에올타가 여기서 나가고 여기가 라이트 에이트리움, 여기가 T밸브에 원래 있던 정상적인 애뉴러스, 그리고 리플렛이 이렇게 아까 우리가 엔지오 봤었던 그런 모양처럼 볼록볼록볼록하게 주머니를 이루면서 이렇게 안테리어로 확 빠진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앱스타인 아노멀리죠.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이 슬라이드만 보면 라이트 사이드에 마이트럴 밸브가 있고 레프트 벤트리클이 있어 보이고 레프트 사이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펙스에 굉장히 많이 디스플레이스된 T밸브 앱스타인 아노멀리 갖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코렉트 TG에 동반된 앱스타인 아노멀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VST 어소시에이션 된 아노멀리로 VST가 있었던 경우인데 이런 VST가 되게 앞으로 챔버에 붙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테노틱 앱스타인이나 아트레틱 앱스타인 아노멀리에 VST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펄머너리 블러드 프로나 또는 코렉트 TG인 경우에는 아요르타 블러드 프로의 소스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막거나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앱스타인 아노멀리스에서 레프트 벤트리클 글라프를 한 건데요.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상한 모양입니다. 사실은 구부러진 신발같이 이렇게 길다랗게 엘롱게이션 되어 있는 그런 LV의 몰폴로지를 가지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atrialized right ventricle에 같이 인접해 있는 left ventricle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 부분, atrialized right ventricle 인접한 부분에 파라독시칼 모션을 갖고 left ventricle 자체의 펑션도 앱스타인 아노멀리 때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롱텀 팔로업에서 이젝션 프랙션이 45% 정도 되는 게 에버리지가 되고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이상이 있고 그런 보고가 많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다 섹션을 해서 봤더니 앱스타인 아노멀리 때 레프트 벤트리클러 마이오카디움에도 파이브로틱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것이 앱스타인 아노멀리는 그냥 밸브 자체에서 생긴 아노멀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이오카디움에서 에브노멀 셀 데스가 피투스 때부터 진행이 되면서 생긴 밸브의 애노멀리고 마이오카디얼 디스펑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는 펄머나리 아트레지아 with intact ventricle septum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MPA 메인 퍼머널리 아트리가 작다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큰 애브노멀리티를 발견을 잘 못할 정도고, 여기가 레프트 엔테리 코로나리 아트리, 여기가 서컴플렉스 코로나리 아트리, 라이트 에이트리오 벤트리컬 그루브니까 RB 볼륨이 좀 작겠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입니다. 되게 퍼머널 아트레지아 with intact ventricle septum은 사이트 솔리투스 D 루프 S 포지션입니다. SDS로 그런 세그멘탈 아노말리는 없습니다. 여기 아까 슬라이드로 봤었던 그 케이스죠. septal leaflet of T valve가 여기 보이고요. 여기까지 정도가 right ventricle cavity로 생각이 됩니다. 바짝바짝하게 보이는 게 엔도카디움, 여기 조금 더 블라우니시하게 보이는 게 마이오카디움. 그러니까 요거밖에 right ventricle cavity가 되지 않는 거죠. 이 환자는 앞으로까지 쭉 캐비티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펄모나리 밸브가 나가는 길이겠습니다. 인펀디 볼륨은 상당히 캐비티가 더 작아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 메인 펄모나리 아트리를 통해서 보면은 밸브 아트레지아를 보이는, 여기가 펄모나리 밸브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환자는 코레티티즈죠. 에오르타고 레프트 안테리어에 나가고 있고, 레프트 사이드 벤트리클, 에오르타를 서포팅하는 벤트리클을 열고 보니까 몰폴로지컬리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였습니다. 예. 애뉴루스는 그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의 애뉴루스는 사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인터벤트리클 septum이 여기고요. 그러니까 septal leaflet of tricuspid valve가 인터벤트리클 septum이 완전히 붙어가지고 거의 멤브레인처럼 완전히 붙어서 거의 right ventricle apex까지 다 내려와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이 부분이 anterior leaflet of tricuspid valve가 그 윗뚜껑을 형성하면서 쭉 오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functionally right ventricle은 거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트라베큘라 파트 중간중간에 있는 캐비티하고 아웃플로우 트랙밖에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또 문제인 것이 이게 시스테믹 벤트리클로 역할을 해야 되는 코렉티브 TG였다는 게 이 환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모아보면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리플렛에 이렇게 오톱시도 다이섹션 하기 전에 리플렛의 오프닝은 여기 보이나요? 여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작죠. 펑셔널리 레프트 사이드 에이티리오 벤트리클 밸브에 스테노시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였고, VSD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아마도 예측컨대 에오르타로 피가 가는 카디아웃풋의 주 소스가 이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를 통해서 오는 피뿐만 아니라 이 VSD가 아주 큰 소스가 되지 않았나. 인터이티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라이트 벤트리클, 그러니까 라이트 사이드 레프트 벤트리클 갔던 피가 VSD를 통해서 에오르타까지 이렇게 많은 양이 카디아웃풋을 유지하는 소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걸 수술로 막아버렸으니까 이 환자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사이트 솔리투스의 하트였고요. 라이트 벤트리클을 열고 봤더니 기대했던 라이트 벤트리클의 코르스한 트라베큘레이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패치로 원래 있어야 할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애뉴스를 패치로 막아버렸고요. 이렇게 봤더니 anterior leaflet of tricuspid valve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약간의 코다들을 인터벤트리클 septum, TSM의 septal 밴드에 어태치되어 있는 인터벤트리클 코다들을 가지고, septal leaflet of T valve는 완전히 인터벤트리클 septum에 너무나 플랫하게 멤브레이너스하게 다 붙어버리고, inferior, posterior leaflet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엔지오그래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완전히 셀을 형성하는 그런 카펜티어 타입 D의 앱스타인 아노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트랙으로 연결되는 챔버가 여기가 메인 펄모나리 아트리 펄모나리 밸브가 있는 곳인데요. 아트레틱하죠.
네, right ventricular outflow 트랙이 아틀레틱하고요. 여기가 RBOT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넘겨보면 에이펙스에 가까운 트라베큘라 파트 오브 라이트 벤트리클의 일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게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던 atrialized right ventricle에 에서 나가는 출구는 TSM의 septal 밴드에 연결되는 앞으로 트랙으로 연결되는 곳 일부 여기 조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오프닝이 여기 구멍이 하나 보이죠? 여기 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두 개의 오프닝을, 스테노틱 앱사인 아노멀리에 RBOT 쪽으로 오프닝이 하나 있고 트라베큘라 파트 에이펙스 쪽으로 오프닝이 하나 있는, 그 둘 다 뭐 조그맣습니다. 그런 두 개의 스테노틱 오프닝을 갖는 그런 스테노틱 앱사인 아노멀리였습니다. 여기는 뭐 오프닝이 있어도 여기 있는 라이트 벤트리클의 트라베큘라 파트는 아웃플로 트랙이라 완전히 세퀘스트레이션 되어 있어요. 연결이 전혀 없습니다. 기능을 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벤트리클을 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T밸브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싱글 벤트리클 리페어를 계획했었던 환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